신상 발언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우리 여당의 한 의원께서 우리 기자회견이나 뭐 이런 현역들 하는 거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저와 관련된 걸 언급하는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특전사령부와 수방사령부를 항의 방문을 6일 날 해서 여기에 대한 의혹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을 빗대어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왜 갔는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12월 5일 날 우리 국방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지금 계시는 분들이 다 참가해야 되는데 지금 그 당시 계엄사령관하고 장관 대리만 와서 제대로 된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가장 핵심인 특전사와 수방사를 저하고 박선원 의원이 민주당 국방위 차원에서 항의 방문을 하고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 가서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몰랐습니다. 두려움이 많았죠.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라이브 주불리 김병주 라이브를 틀고 주변 분들에게 인접해서 틀고 지금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조치를 하라고 위험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국방위 차원에서 방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괜히 입틀막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김용현 씨가 국방부 장관 지명됐을 때 계엄이 가능하다고 최초로 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앞에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 다 나서서 괴담이다, 망상이다, 황당하다 하면서 저의 문제 제기, 우리 당의 문제 제기를 입틀막 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럼 질의해 주십시오. 만약 그때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한 분만이라도 검토하라고 인물 줬다면은 우리 군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의원은 사과했지만은 일부 의원들은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발령됐는데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할 때 최소한 국방위 위원은 여야 할 것 없이 참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당 국회의원님 앞에 계시는 국방위원님들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리고 또 잘 하셨습니다. 일본은. 그리고 또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할 때 이것이 분명한 내란인데 본회의장을 이탈하고 계신 분 있었습니까? 도대체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경비 단장 나와주세요. 시간 좀 줄여주고. 수방사 1위 좀 나와주세요. 예, 수방사 일경비 단장입니다. 일경비단이 그 비상계엄 때 1계대대는 국회로 투입이 됐잖아요. 특임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특임대대 마이너스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1계대대가 한남동 지역에 가서 출동대기 하고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출동대기가 아니고 예. 그 한남동 관저 외곽을 예. 경계보강을 협조받아서 예. 사령관 승인하에 경계보강을 했습니다. 몇 시에 투입했죠? 정확하게 시간은 기억나진 않지만 공안시 이후에 출발을 해서 투입된 이후에 04시 40분경에 임무 해제가 됐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그때 대통령은 용산에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 방어하러 간 것 같이 보이네요. 그다음 1계대대는 서대문 일대에 출동 대기하고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경비단 전병력이 출동한 거네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경비단 2개 특임대대가 다 마이너스 1개 지역대가 인제 훈련 중에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수방사는 특임대대만 간 것이 아니라 1계대대는 함남동에 1계대대는 서대문 일대에서 출동을 해서 임무를 수행한 걸로 보입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정보사는 문상호 소장입니다. 정보사령관은 그때 비상계엄을 위한 TF를 만들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HID 부대는 왜 20여 명 모아서 대기했습니까?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무슨 참가했던 정확한 정보가 있는데, 그리고 그 성관위에 갔던 정보사 요원은 어떤 요원입니까? 사령부 인원입니다. 사령부인은 몇 명 갔어요? 10명 같습니다. 10명. 영관급으로 편성했나요? 그렇습니다. 누구로부터 지시받았어요? 장관님으로부터 지도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당일 오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일 오전 몇 시쯤 기억해요? 10시에서 11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뭐였습니까? 첫 지시는 해당 주에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한 개 팀 정도를 편성해서 대기를 시켜라. 이겁니다. 어디로 투입한다는 얘기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거기는 대기를 시켜서 몇 시에 출발시켰나요? 그 첫 지시 이후에 당일날 야간에 임무를 줄 수 있다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그 지시를 받을 당시에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한 21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걸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건 나중에 하고요. 드론 사령관님, 작전 사령관님 나와주세요. 드론 작전사령관 김용대 소장입니다. 드론 작전사 이번 주말에 컨테이너 한 대에 불이 났었죠? 네, 불이 났습니다. 그 안에 무슨 장비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드론하고 그것을 발사대 뭐 이런 부수 장비들 이런 것들이 좀 불이 났습니다. 네. 누구로부터 북한 평양에 침투하는 무인기 띄우라고 지시받았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누구로부터 평양에 무인기 보내는 거 그때 있었잖아요. 그 임무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그 사항은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 확인해 줄 수 없어요? 사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청 두 개 지역 연청과 김포 일대에서 띄웠다는데 어디에서 띄웠습니까?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드론사가 평양에 가는 무인기를 띄웠고 지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잖아요. 부인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일요일 날 거기 평양에 갔던 무인기 장비들이라든가 장비 이거를 일요일 날 주말을 이용해서 컨테이너 한 대에 들어있던 걸 불을 태워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누가 불을 태웠다고? 거기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장비들을 증거 인멸한 걸로 의심이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박 장군 어디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제보를 받은 거고 정확한 제보를 받았어요. 들어가세요. 박원수 저는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고 불이 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제 제가 여단장한테 보고 받은 것은 아마도 감전일 것이다. 지금은 현재 우리 부대원들이 감전으로 보고는 됐는데 한풍기 지역에 불이 났다고 보고됐는데 심히 이 시기에 왜 거기에 있는 장비를 불이 납니까? 의심할 수 있죠. 박원수 장군 나와보세요. 여기에 대한 증거인멸로 보이니까 빨리 드론 사령부 그 당시 평양 무인기 침투시킨 부대 확실하니까 빨리 압수수색 들어가서 증거 확보하세요. 예, 적법 절차에 따라서 신속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참 차장 나와주세요. 네, 합참 차장입니다. 합참 차장은 구사단 김용련이 작전 참모할 때 그 밑에서 근무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때 여인영 그 사령관도 같이 있었죠. 네, 무슨 직책했나요? 연영 사령관이 알았어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분이 경찰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김건희 경호 팀장을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근무하고 있나요? 강동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동 네, 그 경호 팀장 한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요건 또 확인이 필요하고요.
실제 이번 작전에서 합참 차장도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제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김봉수 합참 차장은 51일 만에 보직 변경을 시키고 정진팔 차장을 했죠. 오랜 동안 김용현 장관과 인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비상계엄을 위해서 합참 차장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걸로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바가 없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장관님하고 한 통의 전화도 한 통의 문자도 만남도 없었습니다. 그날 지명받은 게 첫 번째 제가 본 직접적인 접촉이었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